네, 잠시 후 출석. 누구 얘기냐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키워드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이 대장동 재판 첫 출석인데요. 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의 공식 행보는 처음이어서 뭐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8면 보시면 오늘 대장동 사건, 이 위례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는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 마지막 구치소 앞에서의 장면 그리고 여당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매주 몇 번씩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정말 참 민주당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 대표란 분이 매주 재판받으러 다니고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당에서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아닌 재판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정현 부의장님, 오늘 첫 공개 행보거든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회복 치료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곧 있을 그 강서구청장에 대한 이제 언급이 또 있겠죠. 그 선거에 대한 어떤 당원들과 시민들의 어떤 참여 독려를 또 요청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제가 기대하는 좀 발언은요, 당내의 어떤 갈등, 분열에 대한 메시지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가결파와 부결파 간의 어떤 당내 갈등들이 아직까지도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색출한다. 그리고 뭐 그들을 살생부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당원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첫 일성으로 내세운다고 하신다면 가결파도 혹은 부결파도 그 어떤 입장을 내세운 의원들도 결국 민주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이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가진 대표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후 출석을 하니까요. 그 모습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 기사를 같이 보시면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당일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짧게 끝내더라도 일단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이 재판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뭐 의지,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 건강 상태를 좀 선별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와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법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연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또 병상에 앉아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거나 영수회담은 당장 진행하자고 한다거나 지금 이런 좀 불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국민 여론들 중에서 일부가 진짜 아픈 거냐 안 아픈 거냐 하는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들도 사실은 이런 TV 프로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행태들이나 이런 행동 반경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재판 연기를 무작정 끌려가서 될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말한 것처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일단 법정으로 나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이 기각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게 무죄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법원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도 일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는 실제 기각이 됩니다. 예. 기각이 되는데 이 기각된 사건들 중에서 무죄로 확정나는 건 3%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지금 여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재판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의 시간 지체를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장해찬 최고님, 이런 가운데 이 법원에 기소된 것 말고 일부 아직 검찰 단계에 있는 사건들, 다음 이제 검찰 얘기를 보면요. 검찰 관계자 얘기를 보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재반 증거 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뭐 일부 앞으로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사건들 기소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영장 청구에서 3가지 혐의를 다퉜는데요. 예. 그중에 위증교사는 저희 입장에선 참 이해 안 되는 유창훈 판사마저도 혐의가 소명되었다라고 결정문에 썼기 때문에 이건 분리 기소하게 되면 혐의 입증하고 유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검찰에게 유리한 결정 내용이 있었지만 직접 증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추가 수사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원래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인데 영장 청구를 위해 중앙지검으로 왔거든요. 예. 최근에 이 수원지검 형사 6부의 부장과 담당 차장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특수통들이 또 전진 배치되었다는 보도를 확인했는데요. 아마 이 대북 송금 수사를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수사를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앞선 전례나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뭐 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 뭐 물론 이 김경수 전 지사나 조국 전 장관, 오고돈 안희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두 예.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인데 영장 기각되었다가 유죄 확정이 되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사례를 비추어 그냥 불구속 기소해서 유죄 받아도 됩니다. 다만 이 영장 기각을 마치 무죄처럼 지금 오인하고 둔갑시키는 행태를 봐서라도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서 1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저는 영장 재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뭐 이건 제 개인의 어떤 의견일 뿐이고요. 일반적인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제가 방금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쪼개서 분리 기소와 보완 수사할 가능성이 높죠. 예. 전진 배치된 특수통들이 또 면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재판 출석으로 사실상 이 당무 복귀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 내홍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아까 통합 메시지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 이 비명계 대표 주자라고 할까요? 이 조응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누가 생채기 내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냐라고 예. 묻고 싶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이끌려가지고 민주당에 왔을 때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게 해달라. 이제 그러면 조응천 같은 정치인은 더 이상 민주당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메시지는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싶으세요? 통합 쪽보다는 현안 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고름 얘기, 외상값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 강경한 친명 목소리에 이제 아쉬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통합보다는 현안이지 않을까라는 조응천 의원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주성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 신 부의장님은 그래도 통합 메시지 기대해 보겠다라고 기대하는 하셨는데, 게 아니라 이미 통합 메시지를 내셨어요. 이미 냈다. 네, 이미 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앞으로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도 이젠 그만하시고 그냥 그 함께 통합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 조응천 의원 본인도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실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데 그 인식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향해서 포를 쏴야 될지 본인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아가지고 결국 결론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수사의 부당성도 확인됐으면
이제는 밖을 돌아봐야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돌아봐야죠. 언제까지 당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할 겁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희찬 최고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들어와라 영장. 만약에 저 영장을 네. 재청구하면 검찰은 전멸할 거예요.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구속영장 청구 그럼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기서 같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전멸의 인접한 수준으로 아마 폭망하게 될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아니 장혜창 최고위원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조상호 변호사님의 자신감은 존중하는데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루 전날 그 구질구질한 읍소문을 올렸던 거겠죠. 예.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통합 메시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여론조사를 주목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을 묻는 건데 전체 지지자 전체 국민으로 보면 뭐 없다가 34.2%, 있다가 55.4%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 분당될 거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고, 근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 한해서 이 분당 가능성 있냐를 물어보면은 없다가 55.6%로 또 현재 올라가요. 그런데 있다가 38.6%. 사실상 지지층 안에서도 38.6%, 약 40%의 수치가 나온 거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데 이미 그 이제 당내 갈등이 예. 이미 굉장히 표면화되고 노출됐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심리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결별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 분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분당의 핵심이 되는 대선 주자들이 경쟁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른바 비명 반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그런 구심점이 있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를 거론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분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자릿수예요, 지지율이. 그런 분이 그 구심점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 대여투쟁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들을 좀 동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화합 중심으로 이렇게 당무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재판 법원에 출석을 하는데 이 모습과 함께 당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